자, 이번 시간에는 실정 동형 모의고사 소방관계 법규 저랑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소방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라는 건요.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되는 게죠. 특히 소방기본법, 뭐 화재 예방, 아니면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사법 다 공통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관계지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관계지역이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 화재 및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관계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이번에 소방대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방대장은요, 본부장, 서장 등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본부장이나 서장이 대장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대장은 현장 지휘관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위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즉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다. 그럼 본부장이나 서장 등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3번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된 구성체로서 3명이 나오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이거 군복무 대체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3명이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4번 소방서장이란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서장이라고 한다거나 이거는 소방본부장이라고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부장은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본부장, 그것도 시도에서. 소방서장에 대해서는요, 용어의 정에서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방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 요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소방 체험관은요, 이 체험실이라는 거는요, 시도에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소방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교수 요원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 시험 또는 화재 대응 능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고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명구조사나 화재 대응 능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체험실 교수 요원이 가능하죠.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4번은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체험실의 교수 요원으로 적합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자, 여러분도 항상 이거 보시면서, 이 문제 보시면서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소방박물관은 청장이 행정안전부령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고요. 체험관은요, 시도지사가요, 시도조례에 근거해서 만든다라고 개념을 명확하게 안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소방 장비 등의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그리고 여기서도 소방 장비와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고보조 대상 장비는요, 활동 장비 부분이 있죠. 소방 자동차, 소방 헬리콥터, 소방정, 소방 전용 통신 및 전산 설비, 그다음에 그 밖에 방화복 등이 해당되고, 건축은 청사 건축과 관련된 것, 신축, 재축, 건축, 신축, 재축, 증축 이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소방행정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칙은 이건 소방행정차는 아니고 소방차는 안에 포함이 되는데, 행정차라는 개념은 특별한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에 소방지휘차다 그러면은 소방차 안에 들어가겠지만 행정차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이 틀린 거고요. 헬리콥터나 소방정 포함되고요. 특히 여기 3번 지문은요, 통신 및 전산 설비가 있는데 앞에 요게 빠져 있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소방 전용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지워져 있다 그러면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요게 포함이 돼서 이게 이 미사일구가 여기에 붙어 있든 뒤에 붙어 있든 소방 전용이란 말이 붙어 있을 때만 답입니다. 그게는 틀린 답이고요. 방화복 등 소화 활동에 필요한 소방 장비 등 국고보조 대상 안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 청장, 본부장, 서장이 나왔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 지원. 자, 소방은 소방 활동, 우리 기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구조하는 게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지원 활동,
기본 활동,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도와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안전 활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방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 안전을 위한 활동,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자,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산불 예방. 자, 산불 예방이 왜 지원 활동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불 예방은요, 산불 예방이나 진압이 지원 활동인 이유는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산불은 주관기관을 산림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소방관이 나서 불을 끄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원 활동으로 빠져 있는 게 주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 활동. 두 번째,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의 지원. 자, 급수 배수는 지원 활동이고, 만약에 단전사고 시 전기 공급이다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건 또 생활 안전 활동이에요. 구분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3번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한 근접대기 지원 활동. 4번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화재 진압. 이거는 지원 활동이 아니고요, 소방 활동이에요. 소방의 기본 업무입니다. 기본 업무. 그래서 뭐 이 지원자가 붙을 필요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화재 진압 활동은요, 소방 활동이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5번이 나옵니다. 5번에 보시면요, 소방 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자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채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요 유형의 문제는 학과 특채에서는 뭐 거의 금이야 오기야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당연히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1번에 보시면은요, 이 지문에 이런 표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응시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3년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고 하면은 그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소방공무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3년 미만인 사람만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요, 안전교육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입니다. 3번 그럼 이거는 보육교사는 3년 응시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영유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유치원 교사,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요, 경력 없어도 바로 응시 자격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며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자, 기사는 1년, 산업기사는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얘기고요. 4번 보시면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계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계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거죠. 계급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개구멍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람이 하나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지문에서 보시면 창, 출입구 등 지름은 50cm 이상에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자, 기본적으로요, 출입구는 50cm 정도 이상 원이 내접돼 있으면요, 외지간한 성인 남자까지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입니다. 두 번째, 해당 층의 바닥으로부터 계급 밑부분까지의 높이는요, 1.2m 이내여야 된다. 자, 계급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건데 1.2m보다 정도여야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이게 1.5m나 1.7m, 그럼 가슴 높이다 그러면 사람이 통과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 정도 높이에 아무리 높아도 허리 정도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된 거죠. 3번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다음 4번 당연히 빠져나갔으면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로 나가서 내가 안전하게 가겠죠. 4번 화재 시 건물로부터 피난이 용이하도록 쉽게 부서지는 창살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되겠죠. 쉽게 부서져야 되는데 창살하고 장애물이 설치되면 부서지지 않겠죠.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되면 아니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는 지문이 되려면요, 화재 시 건물로부터 피난이 용이하도록 쉽게 부서지는 재질로 여기까지로 끊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리고 창살이나 장애물은 설치되면 아니 된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다음 7번 보시면요.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구조설비 중 자, 인명구조기구가 아닌 것은 인명구조기구는 크게 세 가지죠. 공기호흡기, 인공소세기, 방화복 혹은 방열복 요거 세 개입니다. 그럼 요걸 뺀 하나. 왕관기는요. 피난구조기구의 왕관기, 승강기 날아가면요. 피난기구의 대표적인 설비가 되는 거고 인명구조기구 하면은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구. 자,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건 자, 여기서 1, 3, 4번이 인명구조기구죠. 그럼 1번, 3번, 4번을 필히 다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요. 7층 이상의 관광호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호흡기하고 방화복 두 개만 설치해도 되는 건 그 병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만 설치하는 거. 즉, 3개 설치해야 되는 거, 2개 설치해야 되는 거, 하나 설치해야 되는 것까지 장소까지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요. 건축허가 동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소방관계법규 수업하다 보면 가장 크게 오류를 범하시는 거는요. 건축허가는 시도지사 고유 권한이고요. 그 건축허가 동의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소방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소방관서, 본부장이나 서장이 자, 그 건축허가 내줘도 돼요 하는 동의입니다. 건축허가 동의하고 건축허가를 헷갈려 하시면요. 시험 문제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건축허가 동의를 물어봤습니다. 건축허가 동의권자는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본부장 또는 서장입니다. 건축허가 동의는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통로유도등이나 비상유도등의 점검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통로유도등이나 점검장비로 비상조명 등의 점검장비로 옳은 것, 즉 빛과 관련된 거는 조도계를 이용하게 돼 있는 거죠. 검량계는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그 량을 측정할 때 그 장비로서 검량계를 쓰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압계는요, 제연 설비, 즉 압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제연 설비들 할 때 하는 거고, 음량 설비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그 점검 장비로 쓰인다. 그럼 검량계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조도계는 비상 조명 등이나 통로 유도 등에 대해서 점검할 때, 차압계는 제연 설비고요. 음량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점검할 때 쓰이는 용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뭐 이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소방관계법규는요. 기본법 5문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지 안전관리 관한 법률 5문제, 소방시설 공사법 5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5문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이게 어느 법에서 나왔는지 심지어 다 써줍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 법률상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과징금은 얼마인가? 자, 과징금은요. 원뜻은 제가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업무라면. 자, 정상적인 업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수익 구간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위법을 저지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 이게 과징금의 원뜻이고요. 거기에 추가가 된 뜻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다른 국민한테 중대한 공익상의 이익이 발생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에 대도심이 아니라 약간 지역이 지방 내려가 있는 지역에 주유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가 가짜 휘발유 팔다 걸렸어요. 그래서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업주에 대한 주유소 사장에 대한 그 처벌로는 확실하긴 한데 행정 처분은 확실하긴 한데 문제는 다른 그 동네 주민들이 손해를 봐요. 그분들이 기름을 사러 외지로 나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제도는요. 기본적으로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법이 2억,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과징금이 2억 원 이하입니다. 둘 다. 그래서 여기서는 3천만 원 이하이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시설 공사법의 과징금 부분은요. 2021년도 6월 달 이후에 개정이 돼서 2022년도 시험부터는 과징금이 2억 원으로 올라간 상태로 그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11번 문제부터는 이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나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1년 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번 등록자의 성별, 나이. 성별하고 나이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등록자 성별하고 나이를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등록사항이 아니다입니다. 틀렸고요.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영업 소재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죠. 성별 이거를 쓰면은 잘못하면은 뭐 남녀차별 금지법에도 걸릴 수 있어요. 저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2번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할 때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착공신고에 해당하는 기준은 어떤 것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착공신고는요.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정하게 됐다. 이거는 소방시설 공사법 13조에 나와 있죠. 공사업자는요. 소방시설 공사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공사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본부장이나 서장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다. 착공 신고하게 되어 있다라입니다. 다음 13번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습니다. 감리를 마쳤을 때 공사 완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감리업자가 공사를 마치면요. 본부장, 서장한테는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발주자죠. 발주자하고 감리를 한 건축설계사 한테는요. 통보하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 기간은요. 7일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7일 안에 본부장 또는 서장한테 여기서는 뭐 서장만 써놓으셨는데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서장한테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시면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이 나옵니다.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 인력 중 강사 자격 요건 물어봤습니다. 1번 소방 관련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번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이 아니라요. 부교수가 아니라 전임 강사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고요. 3번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거나요.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기술 자격 강사 자격을 갖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의 규정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등록 취소, 이거는 3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 취소 사항이 되는데 처음에는 필요적 등록 취소는 아니죠. 그랬을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 정지, 영업 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1회 때는 아니고 필요적이라고 해야 되죠. 이때는 임의적으로 6개월의 영업 정지를 정해서 6개월 이내죠. 이내에 영업 정지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정지를 내려주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위험물의 성질 중 산화성인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외우실 때 이 기준으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좀 정확하신 편이어서 1, 6, 그 다음에 2, 4, 3, 5입니다. 1, 6 위험물은요, 산화성이에요. 고체가 돼요. 66 위험물은요, 산화성이 됩니다. 액체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산화성 찾으라 했는데 산화성이 두 군데가 나왔어요. 일단 얘하고 얘예요. 자, 26 위험물은요, 가연성이에요. 가연성 고체입니다. 66 위험물은요, 인화성이 돼요. 인화성 액체예요. 가연성과 인화성의 차이는요, 인화성이 가연성보다 불이 더 잘 붙는,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 걸 얘기해요. 36 위험물은요, 자연발화 혹은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나 금수성 물질, 외부의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는 물질이거나요, 아니면은 물에 반응하는 물질이고, 5, 6 위험물은요, 자기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가 본인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자, 첫 번째 얘는 둘은 기본적으로 조연성이자 아까 불연성이자 조연성이죠. 즉 불이 안 붙지만 산소를 공급해요. 그리고 얘네 둘만 산화성이에요. 그럼 2, 4, 3, 5 그러니까 2류부터 5, 6까지 위험물은요, 기본적으로 가연성 물질이고요. 얘네들이 환원성 물질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환원, 저기는 산화성 물질이다. 여러분들 가끔 조연성 물질, 가연성 물질, 불연성 물질 이거 찾으라 그러면 되게 공부가를 쉽게 잘 찾아내시는데요. 산화성하고 환원성만 나오시면 좀 헷갈려 하세요. 그럼 단순하게 우리가 배운 육류 위험물까지 중에서는요, 1류만 1류하고 6류만 산화성인 거고 나머지는 다 환원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산화성인 거 찾으라 했습니다. 그럼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1류하고 6류라고. 1류하고 6류는 4번밖에 없죠. 2류는 가연성이에요. 그래서 2류는 환원성이 되고요. 3류는 얘도 자연발화나 금수성 물질이에요. 얘도 그럼 환원성 물질이고요. 5류는 자기 반응성이고 얘도 환원성 물질이 된다요. 자, 17번 문제 보시면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채광 조명 환기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위험물을 취급한다라는 것, 제조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채광과 조명은 가장 최소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왜냐? 채광하고 조명은 어쨌건 간에 열을 발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뜨거운 유증기라든가 어떤 폭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한다고. 환기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기 설비도 기본적으로 공기를 빼내는 곳은요, 자연적으로 빼내는 방법을 택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전멸 스위치가 나옵니다.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안쪽. 자, 전멸 스위치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거든 간에 스위치가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 눈에 이건 안 보이죠. 이렇게 뭔가 펴져 있고 여기에 버튼이 있고 누르면 이걸 눌러서 누르는 경우예요. 그럼 무조건 스파크가 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폭 구조로 설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전멸 스위치는요, 위험물 제조소나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그 출입구 바깥에 설치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유증기가 떠다니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스파크가 안 튀는 건 아니죠. 스파크가 튀었어요. 그럼 불이 붙고 뻥하고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바로 틀린 질문이 되고요. 2번은요. 가연성 가스 등의 체류와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 등은요. 방폭등. 자, 조명이에요. 조명은 어쨌건 간에 열을 발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유증기가 떠 있어요. 그럼 열 때문에 터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폭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학 결론에서 안전 방폭 구조라고 해서 뭐 내압, 압력부터 내압부터 시작해서 뭐 유입 방폭 구조에서 그 구조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자, 이 체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조명에 의해서 열이 발산돼서 이 열에 의해서 불이 붙거나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다. 세 번째, 채광 설비는요, 불연 재료라고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자, 최강 면적은 최소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하고 조명은요, 설치를 하지 않아도 조도가 밝기가 나온다,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설치 안 함을 원칙으로 한 게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환기 설비는요, 자연 배기. 자, 이거는 우리 기계 설비에서도 보시면, 기계 제연에서 보시면 1종, 2종, 3종이 나눕니다. 1종이, 자, 기계 급기, 기계 배기예요. 급기가 넣고 빼는 거죠. 2종은 기계 급기, 자연 배기예요. 근데 이게 제조소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비상계단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바람을 기계로 넣습니다. 그래서 기계 급기, 아니죠. 반대 방향이 돼야 되죠. 예. 미안합니다. 반대 방향이죠. 기계 급기가 아니라 자연 급기, 기계 배기. 즉 기계로 바람을 빼내는 거고, 이런 제조소들은요, 바람을 밀어넣는 거를 기계로 하고 빼내는 거, 배기를 자연으로 하는 방식을 택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제조소에서 요 2종 기계 제연 방식을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데, 요즘은 뭐 또 이제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최근에는 이제 3종 기계 제연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자연 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환기 설비 자체 배기만 따졌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자연 배기 방식을 택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은 17번 문제가 나왔을 때는 완벽하게 푸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면요. 5개 저장 탱크에 보유 공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5개 저장 탱크 보유 공지는요, 그냥 외워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표할 때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소의 안전거리가 결국 5개 저장소부터 나머지 다 동일하게 가고, 보유 공지만 5개 저장소냐, 옥내 저장소냐, 탱크 저장소냐에 따라서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보유 공지는 다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정 수량이 500배 이하는 3m 이상의 공지. 자, 그리고 이 공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이거는 뭐 제조소 그림이니까, 자, 이렇게 생긴 저장소가 있다라고 볼게요. 저장소 혹은 저장소가 있고요. 자, 여기에 집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전거리라는 개념은요, 이 외벽과 외벽의 수평적 거리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꼬부라져서 갈 수도 있어요. 길이라는 건. 그렇지만 그냥 수평거리를 안전거리라는 개념으로 보고, 보유공지라는 개념은요, 자, 이 제조소에 어떤 물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공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안 쌓아 놓겠다라는 개념이 보유공지의 개념입니다. 공지. 즉 여기에는 아무것도 물건을 놓으면 안 되는 게 공지고, 안전거리는 다른 건물과의 외벽과 외벽의 수평거리를 얘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안전거리는 기본적으로 제조소 안전거리가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를 제외한 나머지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되지만, 보유공지는 각각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5개 저장 탱크의 보유 공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지정수량 500배 이하는요, 3m 이상, 3m 주변에는 주변 3m는 아무것도 쌓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놓으면 안 된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2번 500배 초과, 그 다음에 1000배 이하는요, 6m 이상의 공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5m 이상의 보유 공지를 두게 돼 있고요.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는요, 9m는 맞는 표현이고요.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는요, 12m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6이 아니라 5m가 돼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3, 5, 9, 12 이렇게 순서가 들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특히 이 보유공지는 암기하는 거 당연히 필수입니다만, 보유공지와 안전거리 개념은 좀 알고서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19번 보시면 이동 탱크 저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동 탱크 저장소는요. 무언가 상치, 어떤 장소의 상치에서 이동하는 걸 얘기하고 이송 취급소라는 게 나오면 그건 송유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이동 탱크 저장소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탱크의 두께는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서 위험물이 새지 않게 제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철판 두께 3.2mm 맞습니다. 2번 이동저장 탱크는요. 그 내부는 4,000리터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칸막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칸막이로 구역된 부분은요.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인 부분에는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되고요. 4번 방파판은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하 동등한 이상의 강도, 내열성, 내식성 있는 금속성을 한다. 방파판은요. 이거는 두께는 탱크 두께는 3.2가 맞는데요. 이 방파판은 3.2가 아니라 1.6mm를 기준으로 한다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4번이 틀린 얘기죠. 이거 3.2가 아니라 1.6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이송 취급소. 좀 전에 제가 그 이동 탱크 저장소 얘기하면서 언급해 드렸죠. 이송 취급소는요. 기본적으로 송유관을 얘기해요. 자, 송유관은요. 1번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에는 사용전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2번 배관계에는 안전상 필요에 따라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하게 돼 있고요. 3번 이송취급소.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세부표에 있는 저장소, 제조소, 취급소, 이송취급소, 주유소 전부 다 공이 필이 들어가는 거 필에 설비해야 되고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필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틀린 말이고요. 이송취급소에서는요. 위험물이 이송취급소라는 표시를 하고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험물 이송취급소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하얀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이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 기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요 20문제를 다 풀어보셨고 외우실 때 주요 쟁점 포인트들 정해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들 위주로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